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어제 눈이 꽤 많이 왔죠? 어제 퇴근길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퇴근길 정말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오늘도 아직 안 녹았는데 출퇴근길 항상 조심하시고 미끄럽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방식을 바꿔봤는데요. 듣는 것도 하고 이제 보는 것도 하고, 네. 책을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어떤지 피드백도 나중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 33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립정신 33. 청일전쟁 직전의 조선, 일본, 청나라 간의 관계. 김옥균과 서광범은 1875년 비밀리에 일본으로 가서 새로운 세상을 구경했다. 당시 일본은 개화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오늘의 일본에 비하면 보잘것없었으나 우리나라 세도가 자재로서는 처음 있었던 유람이었다. 그들이 일본의 발전상을 보고 얼마나 놀라며 부러워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통해 동양의 정세를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개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귀국하여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조정에 보고하고 다른 유명한 가문의 젊은이들에게 일본 유람을 권했다. 5천년 은둔국에 오래 닫혀있던 문이 열리게 되었으며 일본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차츰 많아졌다. 그 가운데 개화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세도가들과 힘을 합쳐 본격적으로 개화하려고 했다. 개화파와 수구파가 대립하여 국정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청나라의 오장경과 원세계는 4천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한성에 들어와 진을 치고 무수한 민폐를 끼쳤다. 그들은 고종황제의 아버지인 대원군을 잡아 천진으로 데리고 갔으며 한성 한복판인 낙동에 그들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이사부라고 했다. 이사부란 모든 일을 다스리는 부서로 라는 뜻으로 그들이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관이라 하지 않고 이사부라고 한 것이다. 각국 공사는 대궐문 밖에서 가마에서 내려 걸어서 궁궐로 들어갔다. 그 나라 청나라 공사 원색에는 가마를 타고 임금이 계시는 궁정까지 들어가며 자신의 지위가 조선 왕위에 있다 하며 임금님 앞에 무례하게 행동했다. 그는 거만하고 방자하여 예절도 지키지 않고 우리 대국이 예로부터 항상 속국을 보호하고 도와주었거늘 외국인들의 말을 듣고 청나라에 무례하게 군다면 그 책임을 면치 못하리라고 위협했다. 또한 조선이 외국인들 앞에서 항상 청나라의 속국임을 자원하며 특별한 친밀감은 보여야 우리 대국이 조선을 보호하고 도와주어 감히 다른 나라가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였다. 조선의 대신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고 그러한 모욕적인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며 청나라 공사에게 아첨하며 권력을 얻고자 했다. 심지어 청나라 사신을 임금보다 더 중히 여기는 자들까지 있었으며 대부분 원세계의 충복이 되었다. 그리하여 원세계는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로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일에 모두 간섭했다. 각국 공사들은 이를 못마땅히 여기고 조선 관리들에게 청나라 사람들의 무례함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우리 관리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소국은 마땅히 대국을 겸손히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했다. 어떤 외국 공사들은 말하기를
길국은 당당한 자주 독립국인데 어찌 청나라보다 못하다 하며 또한 큰 나라를 섬기고자 한다면 어째서 청나라보다 더 큰 나라들을 섬기지 않는가. 나라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길국도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독립국가이니 그 같은 권리를 잃지 말라 하고 하자 조선 관리가 퉁명스럽게 하는 말이 우리에게 어찌 신의 없이 삼국에 무례하게 행동하라 하는가라고 했다. 각국 공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청나라 공사가 언제나 특별 대접을 받으려 하자 각국 공사들이 그 무례함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물었다. 청나라 공사는 조선은 예로부터 우리의 속국이라 조선이 스스로 그러한 예절로 대접하니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각국 공사들이 상관할 바 아니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청나라가 이미 각국을 상대로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라고 한 말을 저버리는 것이며 또한 각국 공사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진실로 청나라 사람들의 무례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조선을 속국으로 생각한다면 조선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을 때 당당히 나서서 도와주어야 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는 조선을 독립국이라고 하다가 유리할 때는 속국이라고 했다. 조선에는 그 같은 태도에 시비할 자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조선과 수교한 나라들에게는 그들의 평등한 권리를 부정하는 행동이다. 언젠가는 각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할 것이며 그 결과로 대한제국의 안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고 있음에도 청나라의 오만함과 완고함 그리고 조선의 유약하고 무지함이 동양의 정세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그 같은 중국의 태도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청나라를 공격하자는 주장도 난무했다. 청나라와의 전쟁을 위해 2만여 명의 지원자가 나섰으며 전쟁 헌금도 10만 원에 달하는 등 정부에 대한 압력이 높아졌다. 이때 일본은 향후 만약 조선에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군대를 보낼 때는 청나라는 일본과 사전에 협의한 후에 할 것이요. 일본도 조선에 군사를 보낼 일이 있을 때는 청나라에 사전에 통고한다는 내용의 별도 조약을 청나라의 오장경과 체결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의 민심이 가라앉게 되어 청일 간의 전쟁은 일단 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의 씨앗은 이때 뿌려졌으며 그로부터 10년 동안 일본은 군사력 증강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청나라의 고질적인 버릇을 깨뜨려 단단히 혼내줄 기회만 놓였다. 일본 사람들은 하루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으며 어린아이들까지도 청일전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들은 청나라의 내정과 외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으며 청나라의 사정을 잘 간파하고 있었다. 그들은 청나라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며 전쟁이 벌어지면 단번에 격파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청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전혀 모르고 일본과 맺은 조약들은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며 조약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일본을 조그마한 섬나라로 얕잡아만 보고 양국 간에 관계되는 일들을 살펴보지 않았으니 가보년 1894년에 일본과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짐작이나 했겠는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했다. 청나라가 지금의 중국이죠. 중국이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예의 없고 무례한 것은 진짜 마찬가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국민성 자체가 참 예의 없고 무례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